안녕하십니까.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팡이를 제작 중인 박혜림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이렇게 4가지 목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과거 다른 과목의 프로젝트 주제로 심장박동기를 제작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살려 이번에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팡이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구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팡이를 찾아보니 이미 초음파 센서를 활용하여 장애물과의 거리를 알려주는 지팡이들은 많이 개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용자가 넘어지며 지팡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자이로 센서와 가속도 센서로 그 값을 정하고, 여러 과정을 통해 사용자가 넘어진 것으로 인식이 되면 자동으로 사용자의 위치를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지팡이를 개발 중입니다. 이것이 기존 제품들과의 차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품은 크게 2가지의 블록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 블록은 이 지팡이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직접 작동을 시켜야 인식되는 블록입니다. 이 로커 스위치를 직접 온, 오프 시키며 지팡이의 작동을 진행시키거나 중지시키고, 넘어져서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사용자가 넘어졌지만 괜찮다면 이 버튼을 눌러서 지팡이에게 괜찮다고 알리고 이 지팡이를 정상적으로 다시 구동시키게 됩니다. 이처럼 사용자가 직접 움직여야 하는 것들을 사용자 블록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두이노 센서 출력 블록입니다. 뒤에 블록 설계도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오프 블록, 스피커 블록, 아임파인 블록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고, SOS 블록은 자이로 센서와 가스도 센서에서 일정 값에 도달했을 때 스피커로 사용자에게 괜찮으면 버튼을 눌러달라는 음성이 출력되게 됩니다. 이때 사용자가 일정 시간 내에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정말 넘어졌다고 판단합니다. 이때 부저로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함을 알리고 사용자의 현위치를 GPS로 판단하는 블록입니다. 또 메시지 블록은 보호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블록입니다. 구글맵 API를 사용하여 GPS 값을 지도에 마커로 표시한 링크를 만듭니다. 그 후 이 링크를 포함한 메시지를 카카오톡 메시지 API를 활용하여 보호자에게 전송하게 됩니다. 이 과정들에서 API를 활용하려면 와이파이를 이용해야 하므로 그 역할을 하는 ESP02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물 감지 블록은 초음파 센서로 받아온 값을 거리에 따라 진동의 속도를 다르게 하여서 그 장애물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블록입니다. 이것들은 그에 따른 블록 주요 기능 명세입니다. 현재까지 구현을 완료한 것도 있고 완료하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현 완료한 작품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넘어짐 후에 괜찮은 경우 사용자가 버튼을 눌렀을 때의 시연 영상입니다. 지팡이의 작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심하세요. 1m 앞에 장애물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지팡이를 들어 버튼을 눌러주세요. 조심하세요. 1m 앞에 장애물 있습니다. 지팡이의 작동을 중지하겠습니다. 넘어짐 후에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지 않을 때의 시연 영상입니다. 지팡이의 작동을 시작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지팡이를 들어 버튼을 눌러주세요. 괜찮으시면 지팡이를 들어 버튼을 눌러주세요. 괜찮으시면 지팡이를 들어 버튼을 눌러주세요. 넘어짐 후에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위험 상황으로 파악하여 GPS 측정이 시작된 화면입니다. 영상에는 너무 짧게 찍혀서 사진으로 첨부했습니다. 이 사진은 ESP02를 사용하여 아두이노와 와이파이 연결을 성공한 사진입니다. 또 이 사진들은 카카오톡 메시지 API를 활용하여 코드를 작성해서 메시지를 보내는데 성공했던 그 코드와 메시지 사진입니다.
지금까지 설계 구현 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제가 지팡이를 떨어뜨리면서 자이로 센서 값과 가속도 센서 값을 직접 측정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는 그 값이 다를 수 있어서 이 점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물이 멀 때와 가까울 때의 진동의 차이를 더 세밀하게 구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GPS가 집에서는 잡히지 않아서 밖에 나가서 GPS를 측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집에서 쓰는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없어서 휴대용 와이파이를 구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향후 일정은 우선 첫 번째로는 명세서상에서 아직 구현하지 못한 작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완벽하게 이것들을 끝마쳤다면 기존 제품들과는 차별화된 기능을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